깊은 밤 택시 뒷좌석에 앉은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축 늘어져 있었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는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은 젊은 택시기사는 룸미러를 통해 승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를 이토록 절절하게 울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남자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택시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승객과 기사의 만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몇 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는 늦은 회의가 막 끝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직원들이 지친 표정으로 하나씩 퇴근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층 회장실의 불빛만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이름은 장성민,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일어선 그는 이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이죠. 성민은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겁기만 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게 뭐였는지 가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이미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려면 운전기사를 불러야 하는데 오늘따라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전용 차량 대신 택시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죠. 성민은 정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강남 거리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빛들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손님을 태운 차들만 지나갔습니다. 몇 분을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빈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흰색 소나타 택시였는데 깔끔하게 관리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성민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에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성민은 자신이 사는 압구정동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고 밤거리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 꽤 숙련된 기사인 것 같았습니다. 급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했고 신호에 걸릴 때마다 룸미러로 승객의 상태를 살펴보는 세심함도 보였습니다. 뭔가 교육을 잘 받은 듯한 느낌이었죠. 오늘 정말 늦으시네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성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낮에는 다른 일하고 밤에 택시 운전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성민은 기사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그냥 목적지까지만 데려다 주면 그만인데 이 젊은 기사는 승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 택시를 운전한다니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낮에는 무슨 일 하세요? 성민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해서 밤에 택시 일도 하게 됐어요. 기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민의 마음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간절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효자시네요. 성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죠.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기사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성민은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키워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을 깊이 하기 전에 차는 이미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며 성민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긴 했지만 어쩐지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앞좌석의 젊은 기사가 보여준 효심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올해 55이세요. 아직 그리 많지 않은 나이인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기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병이세요? 당뇨 합병증이 좀 있으시고 관절도 많이 안 좋으세요.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기사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렇게 고생했다니 말이죠.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버님은 안 계신가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보니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떠나셨다고 해서요. 기억도 별로 없고요. 힘드셨겠네요. 어머니가 더 힘드셨죠. 혼자서 저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민은 목구멍이 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자신도 한때는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차는 압구정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도로가 한산해서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이 젊은 기사와의 대화가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오랜만에 진솔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축하드려요. 부인 될 분도 좋은 분이시겠네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도 잘해주고 제 상황도 다 이해해주거든요. 기사의 목소리에서 행복함이 느껴졌습니다. 성민은 문득 자신이 그 나이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순수한 행복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사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성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상대방과 통화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손님 태우고 압구정 쪽으로 가고 있어서요. 기사는 정중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약은 꼭 드세요. 그리고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기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성민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네, 윤정희 여사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방금 기사가 뭐라고 했나요? 윤정혜? 설마 그 이름이. 성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 27년 전 자신이 떠나온 그 이름을 방금 이 젊은 기사가 말한 게 맞나요? 성민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27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몰려왔거든요. 그 이름 자신이 가장 사랑했으면서도 결국 버리고 떠나온 그 여자의 이름을 지금 이 젊은 기사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이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이 그리 흔하지 않다고 해도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 분명 다른 사람일 거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기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통화하신 어머님 성함이 혹시 윤정혜 씨가 맞나요? 기사는 룸미러를 통해 승객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어머니 이름을 묻는 건지 이상했거든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성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윤정이가 맞다니.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아, 그냥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이름과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민이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분도 윤정희 씨세요? 네. 그런데 어머님 연세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기사가 조금 더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난 승객이 어머니에 대해 너무 자세히 묻는 게 이상했거든요. 55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민은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55이면 자신이 떠났을 때 윤정희의 나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는 기사의 표정이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대화라고 해도 개인정보를 너무 캐묻는 건 이상했거든요. 죄송한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좀 이상하네요. 성민은 기사가 경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급하게 굴었나 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아는 윤정혜 씨가 예전에 이 근처에 사셨었거든요. 혹시 같은 분인가 싶어서요. 실례했습니다. 기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일단 대답해줬습니다. 성북구 쪽에 사세요. 성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북구, 바로 자신이 윤정희와 함께 살았던 그 동네였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사세요? 지금은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원래는 혼자 사셨는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모시고 와서. 성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나이 사는 곳, 그리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는 사실까지. 아버님은 정말 안 계신가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이 질문은 그에게 아픈 상처였거든요. 네, 안 계세요. 제가 아기였을 때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께 들은 얘기가 있나요? 기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가난을 못 견뎌서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민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젊은이가 바로 자신이 27년 전에 버리고 떠난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차는 이미 압구정동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집까지는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에게는 그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민은 뒷좌석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만난 아들,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은 아들을 알아보고도 차마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사도 아까부터 승객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민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죄송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드려서.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저희 어머니랑 아시는 분인가요? 성민은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글쎄요. 아마 다른 분일 거예요. 이름만 같은 것 같네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이죠. 성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하다니. 그런데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을 원망하시나요? 기사는 잠시 운전에 집중하는 듯 보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원망이라기보단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좀 원망했었죠.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나만 없을까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했어요. 성민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했다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떠났을까?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하고. 기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건지.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돌아올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나요? 정말 많이 힘드셨죠. 기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온갖 일 다 하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에 또 나가시고. 성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윤정이가 그렇게 고생했다니. 자신은 성공을 위해 가족을 버렸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한 번은요. 기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어머니가 열이 40도까지 올라도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안 가면 돈을 못 벌어서요. 그때 정말 아버지가 미워졌어요.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룸미러를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각도였기에 다행히 들키지 않았지만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지금도 미워하시나요?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자기 가족을 버릴 수 있는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이 성민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과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린 아버지와 달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결혼하시면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실 것 같네요. 당연하죠. 제가 느꼈던 아픔을 제 아이들한테는 절대 주고 싶지 않거든요. 평생 곁에 있어줄 거예요. 성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죄를 들춰내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를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가난이 싫어서 도망갔다면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성민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대단한 이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의 희생 위에 세운 자신의 성공이 이렇게 부끄러울 줄 몰랐습니다. 차는 이제 성민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면 이 운명적인 만남이 끝날 것이었죠. 성민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성민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아, 내가 내 아버지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어머님께 안부 좀 전해주시겠어요? 기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아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다른 분이라고.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에 모순이 생긴 거였죠. 아, 그게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 제가 아는 분과 같은 분이시라면요.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성민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건강하시라고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이니까 전해드리겠다는 뜻이었죠. 차가 아파트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성민은 차에서 내려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헤어진다면 언제 다시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요금은 얼마죠? 8,000원입니다. 성민은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기사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잘 모시세요. 성민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차문을 닫기 전에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네, 혹시 말이에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아버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요?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요? 기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후회한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이 떠난 사이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성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요. 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는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어머니 마음에 따라서는 모르겠어요. 성민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었을 뿐이죠. 그냥 궁금해서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모셔드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성민은 차문을 닫았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만났지만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자 성민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아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성민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파트 로비로 들어서면서 성민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아들이, 그리고 윤정이가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절대 제 아이들한테는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성민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성공을 위해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가족, 사랑,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까지.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말했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른다고. 그 한마디가 성민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밝힌다면 너무 충격적일 거였습니다. 특히 윤정희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었죠.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성민은 서재로 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써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첫 줄부터 막혔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정희야 하고 부르기엔 너무 뻔뻔했고 안녕하세요 하기엔 너무 남남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성민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아들의 일상을 파악해보는 거였습니다. 택시 회사를 알아내서 언제 어디서 일하는지, 평소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드는 거였죠. 성민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어. 오늘 오전에 택시 회사들 연락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택시 회사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택시를 탔는데 물건을 떨어뜨린 것 같아서. 젊은 기사였고 흰색 소나타를 몰았어. 비서는 의아했지만 회장의 지시대로 몇 시간 후에 서울 시내 주요 택시 회사들의 연락처를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성민은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쉽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성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5번째 회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압구정동 쪽에서 승객을 태운 젊은 기사 말씀이시군요. 혹시 김민수 기사님 말씀이신가요? 김민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수 기사님이요. 그런데 개인정보라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분실물이시라면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성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뭔가 핑계를 대야 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기사님 어머님을 예전에 알았던 것 같아서요. 윤정혜 씨라고. 안부를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김민수 기사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기사님이 직접 전화드릴지 결정하실 거예요. 성민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연락하지 않을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성민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택시에 타셨던 분이시죠? 김민수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신다고 하시던데 정확히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민은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동네에 살았던 인연이 있어서요. 어제 우연히 성함을 듣고 혹시나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성함이. 성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본명을 대면 윤정희가 알아챌 수도 있었습니다. 장석철이라고 합니다. 거짓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장석철이라는 분 기억하신다고 하시네요. 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이가 장석철이라는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다니 그럴 리 없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친구 이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실제로 있었던 사람 이름을 댄 거였죠. 그러시군요. 어머니가 한번 뵙고 싶어 하신다고 하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집으로 오시겠어요? 성민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7년 만에 윤정이를 만나게 된다니 두려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든 괜찮아요. 그럼 이번 일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적었습니다. 성북구의 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윤정이와 민수가 살았을 그 동네 어딘가였을 것입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비싸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죠. 하지만 그것마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고민됐습니다. 성북구로 가는 길에 성민은 몇 번이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만약 윤정이가 자신을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민수 앞에서 옛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민수는 성민을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성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성민이 사랑했던 그리고 버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성민은 목구멍이 메어서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장석철 씨. 성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하지만 윤정이의 표정을 보니 그냥 옛 이웃을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정이는 성민을 장성민의 친구였던 장석철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참 힘든 시절이었죠. 윤정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정말 막막했거든요. 성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니 너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했지만 민수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있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죠. 민수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옛날 얘기는 그만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다 지난 일인걸. 하지만 윤정이의 눈가에는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은 자신 때문에 생긴 그 슬픔을 보며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런데 석철 씨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민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요. 윤정이의 따뜻한 말에 성민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의 친구에게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혹시 성민이 소식은 들어보셨어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요. 연락이 끊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요. 그렇겠죠. 저도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윤정이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정리된 일이야.
하지만 성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완전히 자신을 잊지는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욱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의 순수한 미소를, 민수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기, 제가 사실은. 그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성민과 윤정이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민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야. 갑자기 성민이 윤정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윤정이는 깜짝 놀라며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성민은 천천히 일어나서 윤정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나야. 성민이야. 그 순간 윤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27년 동안 너무 미안했어.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이는 손으로 입을 막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장성민, 정말 너야? 응, 나야. 너무 늦었지만 돌아왔어. 그때 부엌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 꿇은 손님을 보고 있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민수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성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성민이 민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민수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성민이 민수에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당황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성민이 맞아?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7년 전 세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만은 버리지 못했어. 평생 가지고 다녔어. 윤정이가 사진을 보더니 드디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때 말도 안 하고 떠났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난이 무서웠어. 실패자가 되는 게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실패자는 가족을 버린 나였어. 민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혼자서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안다. 다 안다. 그래서 더 미안해. 성민은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돼. 시간을 가져도 돼.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게. 윤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너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너라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했을 텐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늦었지만 변했어.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윤정이는 아들과 남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성민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나는 평생을 속죄하며 살 각오가 되어 있어. 진짜 아버지가 진짜 남편이 되고 싶어. 마침내 민수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택시 안에서 울었던 성민의 눈물의 의미를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